네, 안녕하세요. 요즘 이렇게 저희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다 보면 파이코인 가격을 검색하는 것도 당연히 많지만 파이코인 가격, 파이코인 프라이스, 파이코인 시세 이렇게 보지만 좀 관심 있게 보면 파이 USDT, 파이 USDT는 일단 스테이블 코인이죠. 10월 달에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패깅된 가격 변동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뭐 AMM이니 뭐 넥슨이 자체 내부에서 이거를 만들겠다라는 게 지금 파이 코인을 파이 USDT 혹은 USDC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꾼 다음에 그게 다른 암호화폐나 돈하고도 교환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다들 이제 뭐 자세히 보질 않으니까 여기도 보면 이제 파이 USDT 프라이스에 대한 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직까지는 이거는 가격은 없는 거죠. 가격은 없는 거고 아무튼 이런 걸 이제 전략적으로 도입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걸 하는 배경을 보게 되면 파이코인이 그동안 왜 KYB를 그렇게 빡세게 하고 KYC를 빡세게 하고 막 아무 거래소에나 상장하지 않고 이런 게 왜 했는지를 다 알게 되는 거죠. 그 제가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도둑놈이 붙건, 뭐 돈 세탁하는 놈이 붙건, 마약하는 놈이 붙건, 정치하는 놈이 붙건, 뭐 국내 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리는 놈이 붙건, 그렇게 돈귀신들이 불러갖고 확 올라가는 게 참 좋겠지만, 미안하지만 파이코인은 그런 건 안 한다. 투기 전략은 우리가 절대로 안 한다. 그러면서 파이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외부 투기적인 위험으로부터 분리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뭐 발표한 거를 보면 월 25만 불 사용 한도가 나왔어요. 25만 불이면 얼마입니까? 한 3억, 월 한 3억, 4억 정도 되잖아요. 200만, 2천만, 2억. 그렇죠. 한 4억 정도 되는 거죠. 사용 한도가. 이런 걸 보게 되면 파이가 야, 이게 기관 투자용이나 법인용이구나. 개인들이 뭐 월 4억 이런 한도를 적기서 한도를 굉장히 높게 잡았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근데 파이 USDT인지 DC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름은 파이 USD라고 했죠. US 달러에 패깅을 한다라는 건데 이렇게 패깅을 한다는 거는 파이가 이제 충분히 준비금으로 뒷받침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 국채로 하든지 뭐 현금 등가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니어스법, 스테이블 코인 하겠다라고 한 건데 지금 그걸 하겠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게 이제 사실은 엄청난 뉴스인데 월 25만 불이고 매일은 만 불이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한 거죠. 근데 이게 기관 자금의 흐름, 고액 결제 혹은 기업 간의 거래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외부 거래소를 이제 배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KYC나 이런 자금 세탁 방지법 같은 거를 여전히 아주 신경을 쓰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아직 뭐 정식 출시는 되지 않았지만 이게 이제 파이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게 되면 시장에서 반응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거 발표한 이후에 일시적으로 조금 올랐죠. 조금 올랐다가 이제 아직은 아니니까 다시 이제 원래 가격으로 왔는데 파이 USDT를 한다라고 하니 파이 코인 자체도 굉장히 안정성을 유지하겠다 이런 거죠. 그 안정성이 뭐 지금처럼 뭐 20센트, 30센트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쭉 올라가면서 근데 요번에 이제 파이코인에서 한 거를 보게 되면은 제일 눈에 띄는 게 일단 정말 월별 사용 한도 25만 불이죠. 이거를 하려면은 B2B죠. 그러니까 고객 알기 제도나 KYC 준수를 다 해야 되고 일일 사용 한도는 만 불이죠. 그러니까 유동성을 충분히 할 수 자금 유출, 일별 자금 유출 하루에 한 1,500만 원 정도잖아요. 작지도 않고 그리고 유틸리티 초점은 이제 실물 경제
그 다음에 피아트 통화, 우리가 원하건 진짜 쓰는 이런 거와 통화 수합하는 거. 그래서 덱스 거래소니 AMM이니 이런 거를 하는데 이게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투기를 방지해서 소유자들이나 사용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리고 가장 좀 거래소인데 일반 거래소는 제외가 되는 거죠. 이런 걸 보게 되면 가치 안정성을 우선으로 한다. 외부 시장에서 훌라닥거리는 거를 막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디파이 이거를 컴포저빌리티라고 한다는데 이게 이제 외부 디파이 프로토콜의 취약점, 외부 리스크로부터 생태계를 격리해서 안정적으로 갖겠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아무튼 지금 이런 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면서 지금 이제 시스템 업그레이드하고 이제 메인넷으로 25년 후반기에 그 스텔라 코어 V23.01 이거를 지금 올해 후반기에 한 거죠. 그래서 이걸 테스트넷에서 지금 하고는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메인넷이 아직 완전히 개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 아직 반응이 잘 안 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걱정은 일반 사람들 걱정은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이제 탈중앙화로 간다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중앙 집중식 통제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파이 네트워크에 대한 계속적인 비판은 이런 식으로 당신네들 중앙 집중식으로 가는 거 아니냐. 왜 그러냐면 메인넷 노드 운영이 코어 팀에 의해서 지금 관리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토큰의 공급량 조정, 지금도 뭐 지갑으로 아직 안 넘어왔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주요 거래소 상장을 가로막는 요인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여기다가 파이 스테이블 코인을 한다. 스테이블 코인을 하면은 중앙 집중화 우려가 더 심화가 되죠. 사실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 사용 한도, 그다음에 현금하고 바꾸는 수환 메커니즘 이런 걸 전부 중앙에서 관리해야 되잖아요. 중앙에서 관리하면 결제 효율성은 굉장히 높아지지만 분산화라는 블록체인의 기본 정신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외부 사람들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처럼 이렇게 거진 매일 파이코인 보는 사람들은 이 오픈 메인넷이 지금 됐다. 2월 21일 날 출시했으니까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폐쇄형 메인넷 아니냐라고 이제 외부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외부 연결성을 사실 뭐 제법 많이 하고 있고 외부 시스템, DF 통합 이런 거를 다 가능하다라고 파이코어 팀에서는 계속 얘기하지만 KYC가 지금 뭐 당신네도 5천만, 6천만이라고 그러지만 아직 2천만도 안 된 거 아니냐? 병목 현상에 막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무슨 외부 연결성이 된다는 소리냐? 이런 비난도 있고 거래소 상장은 안 하겠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제 하죠. 그렇지만 비난하는 사람들은 당신네들이 이게 지금 분산화가 확실히 되는 거냐? 당신네들 탈중앙화 하는 거냐? 이래서 이제 거래소에서 안 받아들여지는 것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파이 USDT가 될지 USDC가 될지 모르지만 이런 걸 해서 유틸리티 및 결제 우선 투기 방지를 하겠다. 이거는 이제 외부 사람들도 그거는 말 된다. 외부 유동성 및 디파이 리스크로부터 격리 강화하는 거 이런 건 잘하는 거다. 그래서 파이 USDT 만드는 거는 이제 굉장히 전면적으로 좋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제 금융의 유틸리티로서의 파이 스테이블 코인은 결제 인프라로 아주 좋고 그렇지만 디파이낸스로서는 조금 너무 중앙화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KYC의 병목 현상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지 않느냐. 그러면서 일단 스테이블 코인은 국경 간 결제, 송금 분야에서 현재까지는 수수료가 굉장히 높고 처리 속도도 굉장히 늦은데 USDT도 그렇고 USDC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파이코인은 이거 하게 되면 수수료도 굉장히 싸고 처리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월 25만 불, 하루 10,000불 이렇게 한 거로 봐서는 지금 굉장히 효율적인 암호화폐로서 그런 송금화폐로 포지셔닝을 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분명히 명확하게 했고, 이거를 외부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파이코인을 파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파이 스테이블 코인을 다시 피아트 통화로, 피아트 통화를 파이 USDT로 이렇게 지금 이제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려면 할 수 있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파이코인은 가능하죠. KYC, KYB 여러 가지 법규, 그러니까 은행 및 안 그러면 은행과 관련된 금융기관의 파트너를 통해서 이런 거를 대규모로 제공할 자신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온램프, 오프램프 이런 거를 이제 미리 다 했던 게 그렇게 나오는 거고, 그런데 이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거를 했다가 실패한 회사들도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으면은 이제 확장성에 좀 문제가 있었고, 거래 수수료도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일상적인 소액 결제 수단으로는 사용되지 않고 투기적 자산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이제 디지털 금이다 이래 갖고서 아주 전혀 다른 정말 암호화폐로 됐고, 실사용 암호화폐로는 그게 많이 어려운데, 파이네트워크는 앞선 암호화폐 채굴하는 사람들이나 암호화폐를 만드는 사람들이나 사실은 투기적 요소, 한국 같은 뭐 전부 저 테란노에 다단계로 해갖고 투기적으로 다 암호화폐가 그냥 이 발권력이라는 거는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뭐 사람들만 모아갖고 암호화폐 만들어서 투기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배제한다 하고 있다라는 거죠. 순수한 결제 유틸리티에 집중하는 전략 이런 거는 기존 암호화폐와는 분명히 이게 차별이 된다. 그렇지만 그래서 금융권한테는 사랑을 받겠지만 이게 이제 다른 암호화폐처럼 뭐 사실 증권도 투기고 뭐 다 투기잖아요. 투기 세력이잖아요. 그런 막 올라가는 가격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생태계가 안정이 되면서 이렇게 경사 15도, 경사 30도 정도로 그때부터 쭉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성공한 암호화폐는 역사적으로 단 하나도 없는데 지금 이 어려운 길을 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거래소 중심으로 하겠다는데 비거래소 중심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USDT나 USDC 같은 거는 전부 기존 거래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기존 거래소가 아닌 파이 브라우저 내에서 비거래소 중심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될까? 이게 어떻게 될까? 그거죠. 물론 나중에 거래소로 가긴 가겠지만 지금은 이 외부 거래소가 아닌 내부 거래소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USDT나 USDC 같이 그렇게 높은 유동성을 제공하고 막 모든 거래소가 다 하고, 이거는 디파이 플랫폼에 이제 통합이 됨으로써 가능했는데 파이코인을 이제 본격적으로 메인넷 하면서 이걸 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파이는 자발적으로 유동성 통합을 제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파이코인이 메인 코인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변두리 주변부 코인에 머무르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안정성이냐 성장성이냐 해서 파이코인은 안정성을 일단 택했다라는 거죠. 그런 면이 좀 있고요. 다른 거래소랑 이런 게 많이 다르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보게 되면 이런 거를 10월 달에 발표하게 된 거 보면 파이 코어 팀이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에 어긋난 짓은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230개국 어느 나라 정부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은 하지 않겠다라는 거를 지금 한 거죠. 그리고 월 25만 불, 1만 불을 같으면은 230개국을 하기 때문에 국제 간의 송금에 집중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말은 그럴듯한데 이 전략이 근본적인 모순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오픈 메인넷으로 간다. 지금 폐쇄형 메인넷에서 완전 오픈 메인넷으로 간다라고 하지만 중앙 집중식 발행, 거래소 배제, 그 다음에 네트워크 내부내에서 통제 이런 거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스테이블 코인이 안정성은 있죠. 그렇지만 확장성은 어떻게 되나 이런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 비판을 현재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자들은 일단 KYC만 되면 뭐 파이코인을 파이 USDT로 바꾸면 뭐 USDT나 USDC로 바꾸면 현금으로 달러로 바꾸는 거랑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사용자들은 일단 괜찮고 그리고 외부 개발자들은요. 이 개발자들은 이제 아마 지금 파이 앱 개발자들의 필요성에 의해서도 USDT를 만들었을 확률이 높다라고 봐요. 개발자들은 파이에서 하는 거는 어떤 투기적인 디파이 프로젝트가 아니라 전자상거래, 국제 간의 거래, 서비스 제공, 실물 경제 유틸리티에 만든 앱을 만들어라 라고 개발자들한테 신호를 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이 USDT는 생태계 완성하고 이제 기술적인 완성에 달려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내년으로 예정된 이제 프로토콜 V23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스테이블 코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규제 당국의 신뢰인데 미국의 지니어스법, 유럽의 미카법 이런 데서 전부 스테이블 코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다 만들어 놨으니까 준비금은 얼마로 할 것이고 구성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이고 보관은 어떻게 할 것이고 철저한 투명성을 해야 되고 정기적으로 회계법인을 통해서 증명해야 되고 이런 거는 파이코인은 잘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잘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 근데 파이 코인이 있고 파이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얘네들이 저 파코어 팀에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이제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개략적으로 이걸 말씀드렸는데 이걸 한번 제가 내일하고 모레는 조금 더 자세히 다른 상황과 맞물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파이 USDT, USDC 이런 거 나오는데 아직은 아니다. 발표했기 때문에 보는 것이다. 그렇게 아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